미국에 가서 해봤던 실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터 린치처럼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얻는 거였거든요. 생활 속의 발견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중에 몇 군데는 정말 매력적인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전기차 충전 회사예요. 어느 기업인지 말할 수 없지만 이 전기차 충전도 사업의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이 섹터에 투자하기로 한 이유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회사에 투자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미국의 서부, 중부, 동부 도시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미국 서부는 전기차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넓은 땅에 집들이 있었고 주차장이 야외 1층에 주로 있습니다. 주차를 하기 널널한 편이에요. 빅테크 회사에 가면은 전기차 충전소도 넉넉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전기차 충전이 무료예요. 회사에서 충전도 용이하죠. 전기차를 사면은 집과 회사에 모두 충전기가 있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미국 서부는 전기차를 타기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부랑 동부는 전기차를 타지 않는 이유가 서로 달랐습니다. 중부는 땅이 넓고 주차장도 넉넉한데 전기차를 잘 안 타요. 전기차를 탈 의향이 없으니까 인프라도 빈약하죠. 미국인에게 다음 차로 전기차를 살 의향이 있냐고 물어본 조사가 있는데 매우 있다는 20%가 안 되고 의향이 있다는 전체로 봐도 40%밖에 안 됩니다. 절반은 별로다. 10%는 매우 아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도 구매 의향이 5%밖에 안 됐고요.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은 구매 의향이 25%밖에 안 됐습니다. 여론은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에 힐러리를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를 뽑은 미국인의 속마음처럼 설문조사 결과보다 좀 더 보수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기차를 살 의향이 없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었어요. 이념을 떠나서 전기차가 비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80%를 차지했어요. 전기차를 사는 이유도 연료비가 저렴해서라고 답을 했고요. IRA의 $7,500 세액공제도 구매를 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그렇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쥐어짜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죠. 전기차가 매력적으로 되려면은 캠리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버용으로 나가고 택시용으로 가고 렌트카용으로 구입이 활발해지겠죠. 물량이 늘어나니까 인프라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하죠. 왜? 전기차가 싸졌고 인프라가 좋아졌으니까. 동부 지역은 오래된 도시들이 많아요. 길이 비교적 좁은 편입니다. 건물이 빼곡해가지고 주차할 곳이 별로 없었어요. 차를 가지고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주차도 하기 힘든데 전기차 충전소를 찾는다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죠. 전기차 충전소를 보기도 어려웠지만 주차장 자체도 찾기가 어려웠었어요. 시내는 주로 주차장이 건물 안에 비좁게 있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남의 건물로 진입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설령 가더라도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하더라도 차를 빼러 다시 나와야 돼요. 이런 귀찮음을 감수하면서 더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사야 한다? 인구 밀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 도시들도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전기차 생산량은 크게 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 같은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면은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는 생산 단가를 낮추는 문제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생산 단가를 낮추는 거는 IRA 같은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할 일입니다. 반면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국가가 할 일이에요. 국가는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됩니다. 민간 시장의 논리로는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충전 인프라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을 통해서 민간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쓰겠죠. 전기차의 성장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전기차 회사, 배터리 회사, 소재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전기차 충전소나 소재, 서비스에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전기차가 대중화됐을 때는 이제 뭐 돈을 버는 기업들 중에 뭐 전기차 타이어도 있을 거고 서비스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대중화 시기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투자하는 섹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270만 대의 공공 전기 충전소가 있는데요. 1년 만에 55%가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270만 개 중에서 175만 개가 중국에 있어요. 중국을 빼고 나면 유럽에 57만 개, 미국, 캐나다에 16만 개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충전기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IRA 보조금을 통해서 전기 충전소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IEA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2030년까지 유럽과 미국의 완속 급속 충전기 수가 지금의 73만 개에서 1300만 개는 돼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만 43%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을 누가 잡냐? 우승 후보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단순히 현재 차지 포인트가 북미 1위다 이런 소식만 가지고 투자한다?
그건 안 됩니다. 차지 포인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빠른 속도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은 맞아요. 그런데 차지 포인트 시장 점유율 50%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전체 50%가 아니라 AC 분야에서 1위예요. AC는 완속 충전기입니다. 차지 포인트는 완속 충전기 회사에 가깝다라 봐야 되겠죠. 완속 충전기가 급속 충전기 시장을 누르고 대중화될 거라 보면은 차지 포인트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제 생각은 급속 충전기 시장이 더 매력적이라 본 거예요. 이건 미국을 갔다 오고 한국을 봐도 느끼는 거는 급속 충전기 시장이 더 매력적이다 이거였거든요. 뭐 완속이랑 급속이랑 서로 영역이 달라서 공존을 할 겁니다. 한쪽이 한쪽 완전히 죽이지 못해요. 하지만 급속 충전기가 더 마진이 높고 돈이 될 사업이라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거죠.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완속은 가정용 전기인 교류를 사용합니다. AC 일상은 충전 속도가 7kW 이하로 충전 속도가 느려요. 테슬라 모델 3로 한다면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AC 3상은 11kW 정도 나와요. 그래서 뭐 주차장이라던가 공공 장소에서 많이 쓰고 있고, DC 콤보는 직류도 되고 AC 3상도 되는 두 개의 플러그가 혼합된 형태인데 급속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급속은 50kW 이상으로 충전 속도가 매우 빠르죠. 초급속 충전기는 300kW 이상입니다. 15분이면 충전도 끝날 수 있어요. 단독주택에 살 거라면 가정용 완속 충전기만 있어도 돼요. 어차피 나 외에는 주차할 사람도 없고 내가 잠자는 시간에 충전을 하면 되니까.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충전하면 되지 하루에 2번씩 충전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AC 충전기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차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AC 충전기를 쓰면은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공공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주듯이 충전기당 많은 차를 충전할 수 있어야 돼요. 높은 회전율이 나와야지만 한 개의 주차자리, 한 개의 충전기에서 많은 차를 충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은 돈으로 충전 인프라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인 거고, 결국은 민간 기업들이 최대 효율을 통해서 수익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급속 충전기 사업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주차 자리도 부족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완속으로 하면은 충전으로 인한 다툼 같이 사회적 문제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몇 시간 뒤에 돌아와서 차를 빼줘야 되는데 귀찮음이 배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차라리 급속 충전기에서 게임을 하거나 장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넷플릭스를 보는 등 잠시 시간을 때우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트 주차장에서 급속 충전을 하고 장을 보고 나온다던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 정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라이프와 시간이 잘 맞물리거든요. 테슬라의 슈퍼차저도 급속 충전 시설입니다. 그래서 포드도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활용하기로 한 거죠. 현대 기아차도 3분기부터 국내 테슬라 충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개방을 통해서 충전기 표준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고, 충전기 수익도 빠르게 늘어날 수가 있죠. 왜? 효율이 좋아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충전소가 문제 성취를 이룬다면은 회전율이 올라갑니다. 슈퍼차저 한 대당 마진율이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던가 ESS 사업도 하게 되는데 에너지 사업 매출 비중도 점차 올라오게 될 겁니다. 전기차, 에너지, 여러 방면의 사업으로 돈을 골고루 벌게 되는 거죠.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에너지 사업까지 투자를 하느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데 전력을 다하는 게 더 효율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충전 사업 시장은 테슬라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는 시장에서 필요하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건물 지하주차장에 설치는 못합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가끔씩 화재가 나는데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주유소를 아파트 지하에 설치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속 충전기 장소랑 완속 충전기 장소가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지하주차장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도 없는 거죠. 1000세대 아파트면 주차 대수가 보통 1200대에서 1500대 정도가 나오는데 7kW로 1000대를 충전한다 생각해 봅시다. 저녁 시간대에 몰려가지고 충전 수요가 집중된다. 1000대가 한다? 7000kW의 전력이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전기를 견디려면은 변압기, 배전부터 모두 다 바꿔야 돼요. 아파트가 모여있는 신도시면은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어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ESS를 활용한 급속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게 전력 수급 통제가 가능합니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ESS를 충전하고 최대 부하 시간대에는 ESS 전기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ESS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매력적인 투자처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으니까. ESS 배터리 수요만 떼어놓고 봐도 23년에는 55GWh예요. 2030년에는 1261GWh로 연평균 56.4%의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 시장이 북미에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ESS 배터리에 투자하는 것도 매력적이라 보고 있어요. 북미는 ESS 시장이 커지면서 VPP 시장도 대중화될 건데 단독주택같이 일반 가정에서도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랑 수요자가 다양하게 얽혀있죠. 이들의 전기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인 가상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남는 전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공유의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도 당장은 급속충전기 사업이 저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주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 같이 서울 시내 신도시마다 하나씩 설치해서 운영하고 싶긴 해요. 돈이 많다면.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완속 충전기는 미국에서 차지 포인트가 5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급속 충전기 시장은 다릅니다. 테슬라가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포드가 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거죠. 충전기당 전기차 대수를 보면은 한국은 5대 이하, 중국은 5대 수준입니다. 근데 미국은 17대를 충전해야 돼요. 유럽은 15대를 충전해야 돼요.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거죠. 북미 시장에서 급속 충전기 사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서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급속이 완속보다 충전 비용이 2배 이상 비싸요. 한국 같은 경우는 완속이 100km 거리당 1,100원 정도, 급속은 2,700원 정도 되거든요. 급속이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기름보다는 훨씬 싸요. 그러면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보다 시간과 편리성을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휘발유와 비교해서 급속 충전이 그래도 싸고 편하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 생각을 하겠죠. 비용이 아까운 사람들은 완속 충전을 하겠지만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급속 정도에서 타협을 보지 않을까.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급속 전기차 충전 사업은 회전율도 높고 마진도 높은 사업이에요. 완속은 마진이 적고 설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회전율이 낮습니다. 하루에 한 대당 받을 수 있는 손님이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급속이 프리미엄 초콜릿을 파는 곳이고 완속이 저가 초콜릿을 파는 곳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속 충전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투자할 만한 회사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미국의 EV고는 작년 매출 700억에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고 블링크 차징은 매출이 800억에 시가총액이 5,400억입니다. 테슬라 다음으로 점유율 15%를 차지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폭스바겐 북미 충전 사업이에요. 투자가 불가능한 거죠. 이를 볼 때 자동차 회사가 충전회사를 보유하는 전략은 향후를 위해서도 매력적인 포석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점유율이 높은 충전 사업자는 자동차 회사의 피인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충전 사업자가 IRA 보조금으로 비용 30% 공제를 받으려면은 150kW 급속 충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고속도로 50마일마다 충전소를 세워야 되고요. 부품의 55%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되고 미국산 철강 제품으로 충전기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급속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는 IRA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 커져서 수혜는 받을 수 있겠죠. ABB라는 회사가 로보팔이라던가 이런 걸로도 유명한데 급속 충전기 시장에서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미국의 주유소 인프라를 충전소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 중이고요. 600kW 초급속 충전기도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SK 시그넷도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랑 EV고에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전기차랑 ESS, 충전사업자, 충전기 회사 이렇게 4곳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밸류체인 전체를 투자하려면은 올인원을 하고 있는 테슬라가 낫고 ESS만 투자한다던가 충전사업자만 투자한다던가 충전기만 투자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들이 투자할 수가 있겠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알아보니까 매력적인 것들이 있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소만큼 재미있는 사업 분야가 전기차 타이어 분야입니다. 공부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시경제보다는 이렇게 산업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제품, 기술력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도 종종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